셀트리온 목표가 하향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할까? 실적주 중심의 선별 압축 장세 가능성.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30% 상승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08%, 제약은 마이너스 0.9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긴 했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 것이고요.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뒤심이 부족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가 하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0월 5일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목표가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할인율 상승으로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SK증권의 자료에서도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하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3분기에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하반기에도 본업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실적이냐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낮췄느냐.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하향의 이유는요. 실적이 아니죠. 즉 셀트리온의 영업가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비영업가치, 이것은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54.93%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높였다는 이야기죠. 할인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즉 할인율을 5% 하다가 할인율을 10%로 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목표 가격을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3분기, 4분기 영업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2일날 어저께 발표된 SK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30만원의 목표 가격에서 27만원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역시 이것이 영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전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할 전망이다. 그 다음에 램시마의 성장성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세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장의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낮췄느냐? 멀티플 하향 조정이다. 이것은 뭐냐면 글로벌 전체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향은 사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SK증권에서 목표 가격을 3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낮춘 것도 영업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측면이죠. 왜 그러냐면 SK증권에서 추정하고 있는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매출액도 더 높은 수치잖아요. 6,045억을 추정을 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5,680인데요. 오늘 조금 올랐죠. 어쨌든 간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매출액 추정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SK증권은. 이것은 영업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같은 맥락이죠.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의 목표가 하향은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요. 3분기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즉 2분기보다 작은 수치라는 것이죠.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4분기에 공급계약 공시를 보시면은 2643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2735억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 많이 나왔죠? 3357억이 나왔는데 이번 3분기에는 2993억이 나왔기 때문에 약 350억 정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 아니냐는 우려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란 말씀을 드린대요. 이 부분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공급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제네릭 부분에 있어서 즉 케미칼 의약품들은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빠진 것이죠. 또한 바이오시밀러 쪽도 국내 쪽으로 가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할 때는 2분기와 비슷한 매출액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2분기보다 공급 계약이 적게 나왔다는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8월 19일 날 공급 계약이죠. 테바 쪽으로 간 것이 있잖아요. 1111억 8012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2024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번 3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공급계약 공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날짜로 다시 업데이트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5,728억이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반면에 2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란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이번 3분기는 2분기보다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더 큰 수치가 나왔잖아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지난 2분기보다 더 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만큼 나올 것이냐, 또 1분기, 2분기처럼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실적, 즉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냐,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이번 3분기에도 어닝스 프라이즈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램시마와 램시마 SC잖아요. 램시마는 미국에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램시마는 유럽,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조금씩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죠. 물론 셀트리온은 현재 램시마 SC를 이미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겼기 때문에 생산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에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매출액의 크기는 올해보다는 의외의 큰 증가세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가 잘 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램시마와 램시마 SC를 보시면요, 계속적인 매출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램시마는 안정적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램시마 SC 부분이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헬스케어가 중요한 것은 비중 측면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를 보시면은 램시마 SC잖아요. 램시마 SC 부분을 보시면 작년 4분기에는 램시마 SC가 헬스케어 매출액의 약 5%밖에 차지를 못했죠. 그러나 1분기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1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의 3분기에 램시마 SC의 매출, 이것은 유럽 시장이 되겠죠.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31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아쉬운 모습이죠. 장중에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래량 증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창구별로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7만 9천 주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계속적인 매수잖아요, 지금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34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아쉬운 모습이었죠. 외국의 창구를 보시면은요, 치고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4만 주 이상의 매수 우위가 외국계 창구에서 나온 것이고요.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5만 3천 주의 매수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도 시장의 영향일 뿐이지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없다는 측면이죠. 단 시장 때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요, 위기의 국면인데요. 그러나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덱스 문제가 지난 10월 6일 날 해결이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과매도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안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입니다. 특히 11일, 12일 오늘까지 해서 외국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제약은 이제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거래소 시장은 1.80%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은 2.99% 하락세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신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도 전저점과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1924억이잖아요. 기관들은 로스컷에 들어갔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개념에서 기아, 그리고 항공,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차전지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매수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통점들을 보시면은 테마주 개념보다는요,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맥락으로 초점이 계속 맞추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압축 장세로 가는 것이죠. 종목이 아주 압축이 되면서 선별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선두주였던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삼성의 SDI, 이 외에는 매기가 모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2차전지 쪽은 미리 이미 시세를 좀 내놓은 상태잖아요. 셀트리온과 비교를 한다면요, 지난 8월 11일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같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 조정이 들어오는데 셀트리온은 완전히 하락세로 빠져버린 상태였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 후 재상승세를 보이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기존의 주도주인 2차전지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쪽, 그 중에서도 실적이 돼야 되겠죠.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쪽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동반 하락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거기서 시장을 다시 반등을 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선도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락 장세 속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8월 26일부터 이때부터죠.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그러나 1142억의 매수 우입니다. 즉 이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7월 달에 잔뜩 샀던 이 매물대는요, 의외로 돌파도 쉽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6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죠.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이러한 측면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단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전부 다 무너지지는 않는다. 선별적으로 갈 것이다. 실적이란 측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언제 오를 것인가, 타이밍의 문제는 현 상황에선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